이거를 업으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말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말리고 싶다. 그렇지만 하고 싶으면 재밌게 하자. 즐겨라. 어딘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혹시 올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으셨을 텐데 네. 이 책은 조금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네. 베스트셀러 아닌 거면 더 좋고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앤드류 포터의 사라진 것들은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렇게 간직하는 소설로 하기로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읽고 싶은 책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 이맘때쯤에 네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기서 이 겨울은 네. 비유. 인데 올 네. 여름에 또 네. 다른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 있다. 이거를 나 제목이 여름에서 마음에 드는데?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 읽었던 책인데 네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정의원 교수님의 그 저속노화에 관련된 네네. 그런 것과 많이 다 있어요. 요즘에 저속노화 그런 굉장히 인생과 말씀 많이 네. 하셔서 아마 되게 많이 방송도 하시고. 네. 그래서 어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 같은 책인데 되게 저는 잘 빠져들어서 읽었던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 있다. 이 책 한번 내년 여름에 보세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창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작업들을 해서 발표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덴동어미. 덴동어미 원래 화전가였었죠. 그쪽 경남 지방인가? 네, 경북 상주 경북 순흥 상주? 지방에서 있었던 이제 조선시대 내방 가사를 내방 가사. 이제 창극으로 각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작을 삼아서. 국립창극단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창극 그 판소리에 기초한 작업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좀 네. 재밌는 그런 네. 창극들을 만들려는 네.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봤었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작업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작업이 작창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작창가 발굴 프로젝트여서 그렇게 2년 전에 했다가 작창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창극을 작곡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소리 작곡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창가라고 하는데 작창가랑 한 팀이 돼서 그 30분짜리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1시간짜리로 이제 확장시켜 본 작품이에요. 네네네. 덴동어미 화전가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이제 그날 오셔서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 결과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작품 쓰면서 좀 어떤 이 캐릭터에 이 나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인공이 덴동어미야. 덴동어미인데 덴동어미가 무슨 뜻이에요? 불에 댄 아이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덴동어미는 이제 원작은 4번 재가하는 건데 이제 3번의 남편을 잃고 그 세 그러니까 번째 4번을 결혼했어. 네. 근데 앞에 3번 남편을 잃었어. 아니요, 4번 다 죽어요. 원작에서는. 4번 다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창극에서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네네네. 3번의 남편이 죽고 세 번째 남편이 남긴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마저 화재로 불에 댄동이가 되었다라는 정말 너무 지난한 세월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여인의 고생담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 얘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그 순간순간 그 옆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이 지켜주는 사람을 사람, 지탱할 사람. 지탱할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돌봐주면서도 이렇게 뭔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로 한번 꾸려보자라고 이제 연출가 작창가와 셋이서 만나서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거를 써가는데 네네네. 너무 이 사람의 생이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없으면서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그 고비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극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네네.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년이를 만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밥집 여인을 만났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할 때마다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내가 설득이 돼야 되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매번 좌절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글을 지금 잘 못 쓰고 있거든. 이 장면이 안 풀리고 있거든. 그러면서 되게 안간힘을 썼던 그런 작품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같이 해낸 것 같아요. 제 혼자 힘으로서는 못 해냈겠지만 연출에 힘이 있었고 우리 작창가의 기지가 있었고 네네. 또 우리 같이 했던 그 찬극단 배우들의 그 아이디어와 뭐 같이 의견을 내고 뭐 이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작품,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준 게 아니라 우리 한 팀이 되었던 그 힘이 아니었을까. 아름다운 결말. 근데 쓸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 정도로?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되게 아름답게 잘 봤어요. 처음에는 좀 너무 당연한 게 조금 전형적인 얘기려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창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베이스에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네네네. 너무 새로운 걸 가져온다기보다 알아온 거를 조금 새롭게 들려주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너무 잘해. 맞아요. 너무 창극단 잘해. 배우들이 너무 능수능란 막 잘하세요. 갖고 놀아. 네네. 정년이 네. 원래는 이제 웹툰이죠. 웹툰이죠. 네. 정년이를 창극단에서 네. 만들었어. 네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드라마로 예, 나오기 전에 작년 3월에 공연을 했었죠. 그 정년이를 각색하셨죠 또. 네, 그 정년이의 창극 대본을 썼는데 이제 남인호 연출이랑 같이 썼죠. 그걸 궁금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아니 그 각색이 도대체 뭐야? 뭐 어디까지 각색이 원래 원작이 있는데 네. 각색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장르를 바꿀 때, 그러니까 소설을 연극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각색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을 영화로 하는 거, 각색. 물론 시나리오지만 이제 원안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각색하게 되는 거고. 네네. 장르를 바꿀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윤색이라고 하면 네. 이제 보통 번역극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때 네네. 약간 이제 그 다시 한번 대사들을 쭉 훑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 번역된 이 대사가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대사들을 조금 그 캐릭터에 맞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라이팅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윤색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럼 각색은 어떤 게 중점이 돼야 돼요? 뭐 각색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웹툰을 네. 창극을 만들려면 뭘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때는 이제 웹툰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서사가 있어요. 그 웹툰이 재밌었던 거는 물론 여성 국극을 다루기도 하지만 각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사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긴 이야기를 어떻게 1시간 반, 1시간 50분 사이에 녹여내는가였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서사를 살릴 것인가, 누구의 서사를 좀 약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무대에서 그렇지만 무대에 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서사는 다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대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감이 생기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죠. 드라마는 확실히 끌고 가는 주인공의 힘이 더 강화된 것 같고 저도 아직은 이제 아껴서 보려고 한꺼번에 보려고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쇼츠가 막 뜨더라고요. 아직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좀 아껴두긴 했는데 드라마는 또 어떻게 각색이 됐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웹툰이나 사실은 웹툰을 보신 분보단 드라마 보신 분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순기능인 게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웹툰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맞아. 그런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창극을 본 사람들이 웹툰을 다시 찾아봤던 것처럼 그리고 웹툰을 보셨던 분들이 창극을 그때 맞아, 많이 맞아. 처음 접하게 되셨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렇게 있네. 장르를 넘나드는 게 서로한테 되게 윈윈이 되고 조금 더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방향에서 보니까 이 캐릭터가 또 새롭게도 보이고 이 배우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좀 더 커졌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청자들, 우리의 관객들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맞아, 어떻게 맞아. 창작진들이 맞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들을 같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찾아보는 것도 참 재밌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관여했는데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다른 창작자들의 작업을 보고 네. 또 그 작업에 대한 피드백, 대중들의 피드백을 또 네. 보는 것도 되게 네. 그러면서 이제 창극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우리도 한번 다시 공연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좀 아쉬웠던 캐릭터 좀 더 살려보고 싶어. 드라마에서도 이 캐릭터 부용이라는 캐릭터가 우리도 조금 약화시켰는데 그 서사 그래서 좀 이게 2막으로 갔더라면 그 서사를 더 살렸을 텐데 그 드라마에서는 아예 그 캐릭터가 빠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서운하다. 왜 저 캐릭터가 굉장히 웹툰에서 중요한 캐릭터인데 왜 빠졌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다시 한다면 어떻게든 그 캐릭터를 살려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되죠. 작가님도 그 작업 쓰면서 진짜 웹툰에 엄청 또 몰입했겠네요. 그 작업에.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는 것은 나도 써보고 싶어요. 뭔가 이제 웹툰 웹소설을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읽어보면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웹툰도 웹툰에서 국국을 다뤘어. 근데 재밌어. 국국하면은 왠지 낡은 문화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국국이 또 이제 몇 개의 공연으로 올려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저 장영규 감독님이 만든 그 작업들 저기 옛날 국국에서 남성 역할 많이 맡으셨던 선생님을 오마주하는 작품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작가들마다 다르긴 할 텐데 보통 글을 쓸 때 과정이 순서가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소재를 구한다. 그럼 소재를 구하면 대충 그거에 대해서 얼개를 짠다.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사전조사 리서치를 한다. 뭐 인터뷰나 리서치를 관계자 인터뷰하고 제대로 된 작품을 쓴다. 그 다음에 뭐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친다. 이럴 것 같은데 작가님은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하세요? 그게 이야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작품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얘기 써보고 싶어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인물로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알려졌지만 잘 발굴되지 않은 그런 인물로부터 나 그 사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이게 나와 만나지는 지점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랑 만났다. 그러면 계속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 이야기가 나한테 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말을 내는가를 이야기의 처음까지 막 머릿속으로 해봐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딱 재미없어 보인다 라거나 딴 생각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재미없는 거야. 그러면 냉철하구나. 다시 돌아가. 진짜? 여기가 막혔구나.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쓰기 전에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돌려보고 그다음에 조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러고 그 사람의 의견도 좀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되게 작업물이 되게 장르가 다양한 소재도 다양한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작가님은 어떤 작업물을 그러니까 소재를 어떻게 구할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보고 이게 이야기가 될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오늘의 이런 자리를 보고 이게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은 될 수 있지만 왜 우리 아메리칸 킬트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아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할머니 그 미국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 킬트 뭐지
패칭. 예, 그 큰 이불 이불을 조각보, 조각 조각보. 이불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런저런 응, 이야기를 응, 하는데 응. 거기에 주인공은 젊은 맞아, 여대생인가 맞아, 했던 위노라 맞아. 라이터의 아주 리즈 시절, 그치, 리즈였나? 그치, 어쨌든 그치, 그분은 그치, 굉장히 리즈 시절이 그치, 길었어. 그치. 그래서 그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인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이 자리를 아메리칸 퀼트처럼 가져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제 얘기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 만약에 작가, 배우, 뭐 아니면 그 관객 이렇게 또 이제 우리 둠칫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네네. 어떤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이야기에 조금 더 이야기 주제, 테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더 재밌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도 상상도 해봤어요. 공감해요. 이거는 사실은 방송은 이게 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네. 의미도 있어서 네. 굳이 이제 이렇게 방식을 계속 알려드리는 중점을 갖고서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저희도 워크숍이나 그런 거 할 때 네. 이렇게 각자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익숙해지면 일종의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암묵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익숙한 거야, 손으로.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자전거 타듯이.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이런 거 하면서. 맞아. 제가 지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신 해주고 계시는 거고 저는 양심에 찔려서 실이라도 계속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친숙해지려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쉬워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두려움에 작업을 안 하려고 하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작업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까지 됐는데 이뻐. 괜찮아? 대박, 끝에가 이뻐. 여기가 조금 괜찮아요. 예. 거기는 어차피 어깨에 걸쳐지니까 잘 안 보일 것 같고 지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성본 나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면 약간 삐뚤빼뚤하게 보이는데 아니, 요것들을 좀 튀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다림질하고 그러면 훨씬 더 그리고 이게 괜찮은 어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네. 지금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무리 짓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이제 난 초보다, 나는 이렇게 뭐 네. 어려운 거 하기 싫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매듭을 지어도 되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 있는 한 땀을 찔러요. 네. 바늘로 찌르고 완전히 끝까지 가기 전에 이 뒤로 빼요. 그러면 얘가 아니야, 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써요? 우리가 쓸 일이 없었나? 걔는 그냥 집게예요. 이게 두 가지 천을 이렇게 연이어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 원래 이렇게 고정하는 집게예요. 이렇게 집게예요. 이렇게 집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렇게 풀러볼게요. 풀러보고 요거를 저희가 요 상태인데 다려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어놨던 펜 있잖아요. 자세하게 하려고 했던 펜들을 다리미로 지워보겠습니다. 다리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옷감이 조금 이제 민감하다, 아니면 뭐 우리다 그러면 요 위에 반드시 이제 면으로 된 천을 올리고 다림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옷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짜자잔. 완전 지워졌죠. 이 다리미는 뭐예요? 이 다리미가 또 특이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여행용 다리미라서 굉장히 소형인데 다리미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리미의 마술이 아니라 이거는 펜의 펜 마술이었군요. 자체가 열을 가하면 더 지워지는 거라서 원래 약간 삐뚤빼뚤해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미리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으면 약간 요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이쁜데? 이뻐. 이쁘지 않나요? 이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지금 고른 어떤 실의 톤은 그렇게 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뭐 상표인가? 뭐 정도만 약간
이렇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인데 나는 좀 개성 있게 튀고 싶어. 그럼 완전히 네. 정말 색깔을 예, 색깔을 굉장히 예, 비비드하게 비비드하게 골라서 하시면 네. 또 이거 자체가 음. 하나의 새로운 강조점이 되고 네. 아, 아까 여기를 여기 못했네. 작가님이 여기도 지금 뜯어져 있는 게 있어서 요것도 한번 시간 될 때 같이 해보면 요거를 제 생각에는 요것과 또 색깔을 맞춰서 다른 네. 느낌의 맞아. 실을 나 골라서 그 하면 또 씨드 씨앗 씨앗으로 해도 재미있어요. 응. 시드 스티치를 그러니까 꼭 같은 다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시드 스티치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물론 근데 두렵다고 뒷부분은 저한테 다 맡기셨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약간 삐뚤빼뚤하도 그 자체가 매력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그냥 집에 자수실과 바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자수실은 같습니다. 어디서 사요? 자수실은 그냥 온라인에 자수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자수실도 정말 색색별로 재밌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 몇 가지 구매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예뻐하는 옷이기 때문에 또 올 이제 다가오는 2005년, 여름에 2025년 네. 여름에도 이제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 무적의 여름. 요걸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주셔서 보내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아, 여름에? 네네네. 여름에 나중에 입고 올게요. 여름이 되면 네 음. 감사합니다. 작가님이랑 굉장히 두서없는 진행이었지만 어떡해. 이게 또 이분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해. 굉장히 인상 깊게 작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무려 차범석 희곡상 수상자십니다. 아니, 그러면 예. 아니 진짜 나 그거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나를 왜 다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에요. 아니 물론 좋은 작가님이지만 또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끄럽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좋은 희곡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려던 게 아니라 맞아. 그때 이제 우리 그 뒤풀이 장소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축하를 해주러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한 40명 넘게 모여 주셨는데 작가님이 그분 한 분 한 분이 자기한테 어떤 인연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분 한 분 다 자꾸 설명을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이 되게 지겨울 법 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다라는 거 한 가지와 이 양반이 굉장히 정말 맨날 내가 힘들어 돈 없어 이런 얘기 하지만 사람 농사를 정말 잘 지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작가님을 위해서 그날 너무 축하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달려왔다는 그 느낌을 너무 받아서 아니 저는 진짜 그 상을 받았을 때 좀 믿기지도 않았고 좀 미안하기도 했고 왜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약간 찔리는 거예요. 나 너무 그래요. 오랜만에 희곡 나왔는데 그게 정말 이제 운 좋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내가 밥을 사줄 수 있게 됐다. 이 분들한테 내가 보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그게 상금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이제 어쨌든 한 자리에 다 모여주셔가지고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진짜 저는 그게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은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이 작가님이 쓰는 글이 계속 기대된다. 정말 사람의 따뜻한 부분을 건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정이라는 작가를 본인은 이제 앞으로 쓸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또 다른 그 어떤 매체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작가라는 게 사실 겉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뭔가 항상 쓰고는 있지만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작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가의 길을 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글을 많아요. 잘 쓰는 분도 많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를 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말리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말리고 싶어요. 근데 말림에도 하고 싶은 하고 사람은 싶지, 한단 그치. 말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작가라는 거는. 왜 좋냐? 일단 이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계속 이 세계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길을 같이 찾아 나가자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라는 게 물론 작업의 한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의 한가운데, 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 언저리에서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가라는 길이 되게 힘들지만 재밌어요. 이거 말리고 싶다. 그렇지만 하고 싶으면 재밌게 하자. 즐겨라. 어딘가에 알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하면 저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빵꾸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지만 네. 편집하시는 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실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답게 마무리인가요? 마무리 아쉽다.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꼭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채널을 파세요. 그럴 순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질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둥치님이 나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는지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작가의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여행도 자주 가고 뭐 항상 집 밖에 있기도 하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세상에 선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작가라는 직업이 그리고 그 선의라는 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도 저게 선이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준이 그럼 나는 뭐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약자를 위한 거, 조금 더 소수자를 위한 거,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선의의 기준이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도 살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좀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 선의의 기준을 잊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얘기 들었고 보니까 저도 계속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쓰세요, 들어요. 제발. 감사합니다. 같이 씁시다. 네. 업으로 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즐겁게 쓸 수 있는 옆에서 이렇게 쓰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즐겁게 한번 25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칠게요. 하여튼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